시작하겠습니다. HMI 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주식회사 SRC 오학영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학영 대표님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급식식사제 위생관리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며 또한 사단법인 인천식품제조연합회 고문과 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교육부 전국바른급식협의회 감사를 맡고 계십니다. 연사이신 오학용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학용입니다. 리모컨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업체 대표로서 이제 중소기업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이라든지 소비자 여러분 여러 가지 저희가 다 협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 협력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이제 식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오늘 이것을 주최하신 이제 식약처의 이름을 보더라도 안전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른 나라는 이제 안전을 넘어서 문화로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로 가려 그러면은 그 중에 전제가 몇 개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식품을 먹게 되면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거였어요. 정말 아버지가 가지고 온 식품을 어머니가 요리를 해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먹이는 어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가족 간의 사랑을 먹고 또 가족 간의 신뢰를 먹는 그것이 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식품은 뭔가 불칠의 좀 대상이 되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막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품을 두 가지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해요. 식품은 뭐냐 그러면 양심입니다. 식품은 양심으로서 만들어야 되고 양심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내부자 고발입니다. 특히 식품업계는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다 망해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 하던 친구도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망해서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식품을 하면서 양심을 지키지 않고 직원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회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전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양심에 의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그러한 수준에 왔다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선진국에 속한다는 겁니다. 특히 식품 문화는 저희가 외국에서 수입도 많이 해보고 또 수출도 제가 하고 하지만은 그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식품이 선진화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선진화된 나라에서 지금도 이제 식품의 이 기업들과 이제 식약처와 소비자가 서로를 불신하고 저 약간 때리잡기식의 그런 문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양심을 가지고 서로 믿고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과 신뢰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가 소통 협력과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참 요번에 해외도 갔다 오고 굉장히 바쁜데 소통 그래가지고 야 이건 정말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된다. 정말 기업인과 소비자와 식약처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좀 더 대한민국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만드는데 그런 서로 협력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식품은 양심으로 지켜져야 되고 소통으로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기본적인 거는 안 넘어가네. 이건가요? 예.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그냥 넘어가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HMR 시장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요즘 밀키트 시장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기 보면 이제 슈가 레이디라고 있는데 저거는 굉장한 고용 창출이 되는 겁니다. 1조 원 이상의 시장을 갖고 있는데 레이디 2만 명, 슈가 레이디 2만 명이 매일 아침마다 밀키트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정도의 발전에 따라서 고용 효과, 특히 이제 주부들에 대한 고용 효과가 매우 뛰어난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지 않습니까? 땅이 넓고 굉장히 계획된 그런 굉장히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인이라든가 또 굉장히 다문화 그런 에스닉 푸드 그리고 이제 밀키트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이제 발전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하드 디스카운트 업체의 등장, 이런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인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HMR이 발전하는 것이 똑같지가 않고 약간씩은 각 나라의 특징에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방식에 의해서 발전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MR 규모와 시장은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출시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HMR 시장의 태동을 제가 79년에 최저시급 교자 만들어 했는데 이것은 왜 이랬냐 그러면 냉동식품으로서 렌즈에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게 이제 79년도에 이제 저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93년도에 이제 천일식품 냉동볶음밥이 녹여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살짝만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서는 또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마트 피코크가 이 HMR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지금은 굉장히 대형 브랜드가 되었죠. 네, 요거는 시장의 성경 배경인데 HMR 시장의 성장은 시대적 변화의 필수 요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뭐 우리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HMR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한 번씩 이제 이 세대의 발전은 아주 간단한 편의성에서부터 맛 단순 냉동 냉장에서 이제 국탕에서 지금은 이제 확실한 셰프 그리고 이제 동자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저렇게 만들어 봤다가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 본 겁니다. 다양한 선택 기준은 이제 편의성, 영양, 맛, 품질, 건강, 조리 시간, 가격, 다양성 요거에 인해서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른 부분은 다 일어났지만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먹었을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거기 때문에 어제 먹은 반찬을 오늘도 먹고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장은 이제 도시락, 레토르트, 신선 편의, 밀키트, 케어푸드류인데 일반적인 가정은 밀키트류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장소도 이 HMR이 가정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면 가정, 편의점, 직장, 야외 이제 어디에서나 다 쉽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일컬어서 HMR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리의 발전인데 일본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저거는 이 용기를 집어넣으면은 용기가 자동으로 저걸 조리 방법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조리 방법에 의해서 조리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밀키트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조리기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리기구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일본 쪽에서 잘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핵심 과제인데요. 이 위생관리, 품질관리, 휴먼융합, 물류관리, 신제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제 사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제품입니다. 신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한번 먹어보고 그걸 계속 먹지를 않기 때문에 보통 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신제품으로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시장 유지가 힘들고 그리고 휴먼 융합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인간과 인간의 신뢰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식품을 먹기 이전에 신뢰를 먼저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융합이라 그러면은 막 기술과 기술의 융합, 이 물리적 여러 가지 이제 기계와 기계의 융합으로 보지만은 이 융합, 휴먼 융합이라는 것은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휴먼 융합, 인간의 신뢰의 융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먼 융합도 굉장히 HMR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HMR
식품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지 HMR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HMR 식품의 발전 방향, 옛날에는 대량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 중심에서 가격 혁명으로 갔습니다. 대기업에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싸게 내면은 그것이 무조건 발전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식사라는 것은 무조건 행복한 식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식사가 되려면은 품질 혁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가격만을 따지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품질, 이 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정에서 이 사람이 먹을 때 그 맛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계속 선택하는데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뭐냐 그러면은 신선하고 감칠맛이 있어야 그 품질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5대 미각 같은 것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를 신선한 원재료를 사용한다라든가 또 배합을 아주 잘한다라든가 이런 품질 혁명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런 품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트렌드는 이 가격이 아니고 품질 중심으로 식품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요거 기업의 대응 방향 중에서 자신감, 이게 옛날에는 가져와서 조리를 다 했는데 조리를 하면은 그냥 가져와서 하면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식품은 다양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주부가 자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시켜주고 그리고 최고의 맛은 뭐냐 그러면은 소포장 소량용의 제품으로 반조리 식품의 맛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저온입니다. 저온. 온도가 적당해야 그 식품 맛을 최대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가정에서 이것저것을 요리하다 보면은 저온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용량 소포장으로 단시간 내에 조리를 하게 되면은 가장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온 식사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성을 그래 요거는 이제 식약처에다 부탁시키는 위생은 그동안 이제 식약처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식품 위생의 수준은 전 세계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품 위생을 넘어서 문화로 식품의 문화로 식약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그런 문화로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플레이팅 이제 모양을 좋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HMR이라는 것이 안전하게 첨가물 중에 영양을 맞게 이렇게 해놨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만들지 않아도 믿고 먹는 식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HMR이라고 하는 것이 식품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는 신뢰. 식품은 믿을 수가 있다. 대한민국 기업은 믿을 수가 있다. 혹은 기업은 못 믿더라도 식약처는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식품은 전 세계에서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대한민국 식품이 잘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제 여기 계신 식품민들과 이제 식약처와 또 여러 소비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뢰의 결과가 식품의 발전 방향이에요. 예. 그래서 유통 채널에 맞는 가격대 상품군 구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요게 이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다 보면은 맞춤형 식단은 이제 환자 고령자 식단, 실버 식단이 이제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할랄 시장은 해외 시장입니다. 해외 시장인데 그 해외 시장에 한국 식품의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지금 한국 식품이 잘 나가고 있고 베트남을 가나 중국을 가나 정말 동네 작은 슈퍼에 가보면은 대한민국의 김치와 대한민국의 김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고 또 CJ 같은 대기업에서는 전 세계로 식품을 대한민국에서의 경쟁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세계와 경쟁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식품이다. 식품의 트렌드를 바꾸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대응 방안도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중소기업은 이거는 주 밥상푸드의 정원철 사장님이라고 냉동밥을 하시는 사장님이 저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것들은 막 그렇다 해서 제가 맨 마지막 4번 항목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비자에 대한 제품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정도는 그 안내장 보내서는 끝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안내장을 보내서 끝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느냐, 또 조리 이후에 또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잔식이 남았을 때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 대한 식품 교육도 우리 기업들과 이제 식약처에서 앞으로 좀 연구 과제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 중소기업들 애로사항인데, 사실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납품 유통업체 불합리한 관행위반 횡포, 이런 게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정책에도 저기 뭐 30%가 대기업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 및 HMR 중소기업 우대 정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포식자들만 사는 것이 생태계가 아니거든요. 대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소비자들도 살고 다 같이 살아야지 그것이 건전한 산업 생태가 되는 건데,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중소기업이 참 숨쉬기가 힘들다. 동등 경쟁이 참 힘들다는 거죠. 대기업의 그 자본력, 또 머리도 좋지 않습니까? 제가 중소기업이지만은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수님들 뵙고 부탁을 좀 드렸는데, 서울 지역 학생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대기업하고 저희 회사가 3천만 원을 줘도 대기업은 4천만 원, 5천만 원을 주니까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또 기계를 들여놔도 지금 그 대기업은 아주 비싼 기계를 가지고 한 방에 대규모로 만들지만 저희 중소기업은 힘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그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중소기업 애로사항은 중소 생산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위해서 규제 및 HMR 중소기업 우대 정책.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 성봉식품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꼭 제보고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낸 겁니다. 이분이 이제 육개장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편의점에서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300g짜리를 700원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300g짜리가 700원이면 물을 담아도 그 700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700원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기업은 마진이 작답니다. 편의점에 똑같은 육개장을 집어넣어도 대기업은 마진을 조금밖에 볼 수가 없는데 중소기업에서 마진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격을 최대한 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중소기업이 아무리 중소기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개장이 쇠고기가 들어가야 되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300g에 700원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쪽에는 1,500원에 2,000원 하겠지만은 정말 그래가지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 요거는 식약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걸 했는데요. 이제는 완성품의 위생적인 부분보다 소비자의 품질 만족을 위해서 식재료 부분부터 확실하게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HMR 품질 등급제도, 이게 이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 저희는 소비자들하고 직접 부딪혀 가지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나쁘면 절대 안 사 먹습니다. 그런데 품질을 좋게 하려고 하니까 원재료를 비싼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신선한 원재료를 쓰고 품질이 비싼 것밖에 쓸 수밖에 없는데, 요게 대한민국 식품공전에는 예를 들어 돈가스 같으면 돼지고기 50%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거의 식품공전부터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돈가스가 돼지고기 50%가 아니고 돼지고기 중에는 이제 등심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안심도 있고 전지도 있고 후지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고 그 종류마다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또 돼지도 똑같은 돼지가 아니고 모돈도 있고 따돈도 있고 규격돈도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식품공정은 돈가스라고 하는 것은 50% 이상의 돼지고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품질을 원재료와 저 품질을 가지고 이제 등급을 해줄 수가 있어야 이 작은 회사 거라도 누가 등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인정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천상 이제 제가 이제 식약처에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나 좋은 원재료 들어갔는지, 얼마나 비싼 원재료 들어갔는지 그런 걸 따져서 좀 이것이 진짜 품질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좀 정부 차원에서 해줄 수가 있으면은 중소기업이 정말로 품질 좋은 제품을 좀 비싸더라도 마음껏 만들 수가 있고 또 소비자들도 약간 돈을 더 내고 더 좋은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신의 시대를 신뢰의 시대로 식품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는 식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위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책임이 뭐냐 그러면 전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되고 전 국민들을 갖다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이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뭉쳐서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HMR의 미래 가치는 HMR은 첨단 산업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식품 기본 해결 방안. 앞으로 이제 그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소외된 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라에서 복지를 하겠냐 말입니다. HMR이 발전되게 되면 HMR을 통해서 그분들을 해결해 행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식사는 어마어마하게 사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부 차원에서 이 HMR 발전되면 기본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민 밀착형 사업은 서민들이 만들고 서민들이 배달하고 서민들이 먹고 요거는 이제 아까 슈가레이디와 같은 그런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식품 업계가 왜 봉급이 가장 낮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자동차 같은 뭐 억대도 받고 한다고 하지만 식품 업계는 대기업이 최고 높다고 해봐야 4천만 원 정도예요. 왜 그러냐? 부가가치가 낮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식품은 생존 중심의 식품이었다는 거죠. 양을 채워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을 싸게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격은 대한민국은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식품인 여러분들도 좀 더 나은 대우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나아갈 바는 세 개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주장한 바고 CJ가 호치민에 2만 평 공장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번 9월에 그걸 이제 오픈합니다. 저는 그 옆에 딱 1000평짜리 CJ의 20분의 1의 땅을 저는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작게 또 공장을 지을 겁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크든 작든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CJ가 해외로 많이 나가는 것처럼 저희 같은 중소기업도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서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도움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시간이 오바됐는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감사합니다.